보컬의 저주팟 2019년 2월 27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언론사의 채용 담당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방송국도 좋고 일간지도 좋고 인터넷 신문도 좋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바야흐로 신입 기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참 언론인, 저 고칼 같은 참 언론인의 모습을 꿈꾸면서 이 도전장을 내민 지원자들 아마 많을 겁니다. 이 사람들 원서들 쭉 훑어보시겠죠. 자, 그런데 지원자 가운데 학점이나 토익 성적, 스펙 같은 거는 둘째치고 실정법을 위반해가지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과연 그 지원자를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채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 두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이 이거 기자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하면서 탈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을 테고요. 또 한 가지는 아니다. 혹시 이게 그 법 위반이라는 게 어떤 불의에 항거하다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그러니까 사회 구조나 모순에 따른 어떤 그 범죄 전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좀 더 지켜보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범위를 좀 더 좁혀드리겠습니다. 실정법 위반이 이게 단순한 집시법이라든가 이제 경범죄 관련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면 혹시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전제를 던지니까 좀 더 선택지가 확실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기레기 하면서 이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욕을 먹는 세상이 됐지만 그래도 기자라는 직업, 그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지식과 실력, 인내력, 그리고 도덕적 자격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지난주 도민사회에는 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지역 언론인들 사이에서 제법 오르내린 큰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달 제주도 기자협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제주메일이라는 신문사가 있는데요. 이곳의 사주인 이 장동훈 회장이라는 분이 자사 지면을 통해서 다른 출입 기자들과 더불어서 본인이 직접 제주도청과 도의회, 그리고 경찰과 검찰, 법원이라는 사법기관까지 출입하겠다며 떡하니 공지를 내셨다고 합니다. 와우. 자, 그래놓고는 실제로 화요일에 본인이 직접 새롭게 뽑은 기자들을 데리고 기자실을 찾아가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 모습을 바라보는 기자들의 반응. 헐. 네. 속된 표현으로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신문사의 기자협회 제명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 이분이 저 고칼 같은 1인 미디어도 아니고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일간지 사주께서 직접 출입처에 나가겠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례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신문에 나온 이 장동훈 회장이란 분의 그 포지션을 좀 들여다봤어요. 대표이사, 그러니까 사주죠. 여기에다가 발행인, 그리고 편집인, 인쇄인, 이렇게 무려 4개의 직함을 갖고 있었더군요. 네. 혹시나 다른 곳은 어떨까 싶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늘 모니터링하고 있는 4개 일간지를 살펴봤는데요. 제주신보 이 오영수 회장이라는 분이 발행인과 인쇄인의 직함을 가지고 있고요. 편집인 송용관, 편집국장 김대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한라일보를 보니까 최근 취임한 이 김용구 사장이 발행인과 인쇄인, 그리고 편집인을 맡고 있고요. 편집국장으로 이 김기현 기자라는 분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재민일보 공무원 출신인 이 김영진 사장, 이분이 대표이사와 발행인, 편집인으로 되어 있고 김석주 편집국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일보 김대영 회장이
대표이사와 발행인을 맡고 있는데요. 편집인으로 정흥남, 편집국장 김태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일간지들 다 사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라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이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사주고, 재민일보는 이제 천마그룹의 이 김택남 회장이 사주인데, 어쨌든 사주는 형식적으로는 일단 한 발 물러서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제주신보하고 제주일보 경우에는 사주의 이름이 직접 올라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편집국장이 누구다라고 이제 명시해 줌으로써 적어도 일간지 언론으로서의 형식적인 편집권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다, 이런 걸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메일은 편집국장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신문법이라고 부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발행인에 대해서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 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편집인이란 신문의 편집 또는 인터넷 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사주에 의해서 어떤 언론 환경이 위축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발행인과 편집인의 역할을 이렇게 법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 셈인데요.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개인이라든가 법인의 신문사가 뭐 아무리 개인 재산이고 사적의 영역이라지만 언론의 공적인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면은 어쨌든 공정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이죠. 실제로 신문법에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신문 및 인터넷 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그리고 신문 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 사업자, 사주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업자들은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저 고칼도 오늘부터 스스로를 발행인이자 편집인 사주라고 좀 참칭하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봐도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 좀 깊이 있는 소식은 없을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잖아. 그런데 언론들은 왜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지? 요즘 언론이 아무리 막탱이가 같다지만 이렇게까지 사주 뒤를 봐줘야 하나? 뉴스가 좀 뜬금없는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이런 뉴스에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뉴스, 여러분을 대신해서 뜯어보는 뉴스, 저 고칼이 있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매주 월수금 3차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다운로드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로 고칼의 제주팟을 키워주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제주메일은 원래 이 1999년에 창간한 제주타임스라는 이름의 지역 주간지였습니다. 제주타임스는 창간 5주년을 맞은 지난 2005년에 이제 일간지로 전환을 한 매체인데요. 근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그 도내 언론사 상당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세하고 또 이제 많이 난립되어 있다 보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메일로 제호를 바꾼 후에 2011년에 사정이 더 안 좋아져서 이게 뭐 부지라든가 윤정기, 건물 등이 경매로 넘어갔는데요. 2012년에 한 사업가가 이걸 6억 2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이후에 다시 장동훈 회장에게 이걸 넘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제주메일이 장동훈 회장에게 넘어간 지난 2012년 4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죠.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12년 4월 11일 바로
4.11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제주메일의 장동훈 회장은 이 선거 당시에 실제로 제주시갑 지역구에 출마를 했던 후보였습니다. 당시 선거의 당선자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입니다만, 또 이 선거가 재밌는 게, 당선자가 누구인지를 떠나가지고 이 선거는 굉장히 제주 지역 정치사의 길이 남을 사건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바로 장동훈 당시 후보와 관련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제주메일의 장동훈 회장은 원래 국회의원 선거 나가기 전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새누리당 소속의 도의원이었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 나가기 위해서 2011년 말에 도의원을 사퇴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웬걸? 새누리당이 경선 후보자로 이름조차 올려주지 않네. 그러니까 바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결국 본선에서 민주당 강창일 후보랑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 기억 새롭네요. 현경대 후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후원자, 집사, 이 7인회 멤버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2명하고, 그리고 무소속의 장동훈, 또 다른 무소속의 고동수, 이렇게 대충 4명이 뛰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강창일 후보랑 현경대 후보가 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좀,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 뒤를 장동훈 후보가 따라가는 모양새였거든요. 자, 그런데 논란의 사건이 터집니다. 이른바 30억 후보 매수 사건. 네. 당시 장씨가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4월 9일, 이 한림 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했는데, 당시 뉴시스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노형 사람 현경대가 나오니까 절 도왔던 노형 사람이 현경대 캠프로 갔다. 노형 사람 저를 욕하고 협박했다. 30억 주겠단다. JDC 이사장 주겠다고 했다. 네, 이렇게 말이죠. JDC 다들 알고 계시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네. 연간 수천억 원의 이제 예산을 주무르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국가 공기업입니다. 네, 아무튼 이건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경대 씨 쪽에서 이거를 나중에 언론 보도가 된 걸 봤어요. 이걸 넘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튿날 장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원래 이제 고소는 본인이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경대 후보가 아마 이때 직접 한 게 아니고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했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고발했다라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해당 선거가 끝나고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당선된 인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강창일 후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장동훈 씨가 제주메일을 사들이게 되는데요. 이걸 두고 지역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장동훈 씨. 결국 같은 해 7월 5일 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전격 구속됐습니다. 이후 8월에 변호사가 보석 청구를 합니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을 당한 후에 결국 9월 28일에야 보석으로 석방이 되는데요. 이후 2012년 11월 9일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일반인들에게 재미있는 사실이 또 추가로 하나 알려지는데요. 현경대 씨 쪽에서 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과는 별개로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선고도 1심 법원에서 함께 나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네, 바로 여론 조작입니다.
장동훈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선거 한두 달 전이었나요? 아무튼 막 급하게 생긴 리서치 업체 팀장하고 이거를 당시 언론사에 넘긴 후에 선거구인 제주시 갑쪽에 이제 한 무까지 13,000부를 찍어가지고 배포한 혐의로 선거 캠프 운동원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됩니다. 네. 뻥만 문제가 아니었고, 네. 가짜 여론조사를 또 이제 배포한 혐의로, 네. 뭐 직접적으로 이제 장동훈 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병합된 사건이죠. 그리고 또, 장동훈 씨의 선거 캠프, 운동원이, 예, 직접적으로 형을 받았으니까. 실제로 선거일을 이틀 앞둔, 9일, 그리고 또 일주일 전인 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요. 당시 제주의 소리 기사를 보니까, 제주의 소리가 그 언론은 아니라 그 신문 기사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뜻은 아니고, 제주의 소리가 이제 이 여론조작 논란을 취재해서 기사화시킨 내용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무소속 급상승 3강구도 형성, 표심 요동, 선거 판세 안개 속, 강창일 현경대 각축, 무소속 장동훈 급상승,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면 제주의 소리가 아니고 해당 언론사가 어디냐? 네. 당시 신생 매체였던 제주 도민일보입니다. 지금도 뭐 제주 도민일보가 인터넷 신문으로 있기는 하죠. 근데 지금 거는 다른 사람이 인수해가지고 완전히 인터넷 신문으로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곳인데 당시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여기가 일간지였습니다. 자, 이후 장동훈 씨 2심에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대법원에서 2013년 4월에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의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형을 확정 지었는데요. 더불어 피선거권 박탈 10년, 네,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처분도 함께 받았습니다. 자, 장동훈 씨는 이 선거 전에 도의원 할 때도 재미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뭐 단체의 보조금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냐라면서 이제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이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이 도청과 도의회를 떡하니 출입했다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혹시 매우 나쁠 거다, 매우 역 같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 그러면 장동훈 씨가 사주로 있는 제주메일의 보도 양태가 도대체 어땠길래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여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재미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난 2015년 9월에 실렸던 이 재건축 관련 기사입니다. 이 장동훈 씨가 제주메일의 사주이자 발행인 그리고 편집인과 인쇄인, 그냥 1인 사역을 맡고 있다고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있습니다. 믿음종합건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회사의 실질적 대표라는 거죠. 믿음종합건설이라는 곳이 지난 2015년에 제주시 노형동 국민연립주택의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한진중공업 그리고 SK건설과 함께 수주를 위한 3파전이 치러졌는데요. 제주메일 9월 1일 사회면에 이런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대기업 제주에서 불공정 게임 논란이라고 말이죠. 네, 한진중공업이 이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홍보 자료에 대해서 이게 좀 내용이 부실하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문제를 삼는 건데요.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삼을 수 있습니다. 지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할 거라면 제주메일이 아닌 다른 신문이 했어야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제주메일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거, 글쎄요. 자, 그때도 굉장히 언론 사이에서도 굉장히 뒷말이 무성했는데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사 끝부분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노형 국민연립 재건축 사업에 뛰어드는 업체는 제주 토종기업인 믿음종합건설과 대기업인 한진중공업, SK건설 등 3개 기업이다. 조합은 오는 5일 조합총회와 제2차 합동설명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라고 말이죠. 재건축 관련 기사는 제가 살펴보니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더군요. 9월 2일과 4일 재건축 시장 이대로 좋은가 하는 일면 박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독식, 지역 건설업체 붕괴. 네. 대기업 브랜드 대 거품 뺀 공사비. 네. 이거 말고, 기사 말고도 칼럼과 사설로도 뭐 한 며칠 동안을 때렸군요. 네. 결국 이 재건축 입찰 시공사로 한진중공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조합원들이 거품을 뺀 실비보다는 브랜드를 선호한 영향이라며 재건축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비율 의무화 등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훑어봤습니다만은 오늘 지역 일간지 사주가 출입처에 나가게 됐다는 이 작은 소식에서 시작해서 해당 사주의 어떤 논란이 될 수 있는 과거 전력, 그리고 어떻게 이 언론사를 인수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후 언론사가 어떤 보도를 하게 됐는지 등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사주가 출입처에 출입기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언론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짧게나마 이 제주메일에 한때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신문이 이 사주의 이익이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좀 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방송 준비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언론 출신인 고카리, 나름대로 언론사에 근무했던 제가 언론사를 조롱하고 비판한다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계속 할 겁니다. 네. 미디어 위클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